자, 여기 함수의 극한부터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 수렴이라는 말하고 발산이라는 말에 대한 이제 정의를 먼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단어를 이제 써본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떤 이제 함수의 그래프 안에서 요 지점에 x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함수의 값들도 요 지점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x가 이렇게 가까워질 때 각각에 해당되는 함수의 값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워질 때 이런 경우에 어떤 하나의 일정한 값으로 가까워지면이야.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까워지면이라는 이런 표현을 언제 썼냐면 유리함수. 유리함수 그리면은 요렇게 그리잖아. 그럼 이때 이제 x가 엄청 커지잖아. 그때 이 함수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진다 그래? x축에 가까워진다 그러지. 그래서 이 x축이 뭐야? x축의 정체가? 점근선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x축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는 함수의 값은 0이라는 값에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이제 커지는 거나 작아지는 것을 나타내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럼 x가 이렇게 이제 커질 때 함수의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엄청 커지고 있죠? 혹은 여기 이제 x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갈 때 함수의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엄청 작아지고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발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앞으로 이제 엄청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가 음의 무한대로 향해 갈 때 이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이 함수를 특징으로 놓고 보면은 x가 지금 양의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값도 엄청 커지고 있죠? 그지? 얘를 이와 같이 표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붙여가지고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도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속이야. 여기 이제 리미트는 lim 쓰시면 됩니다. 리미트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특정 어떤 값으로 딱딱 대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야. 표현. 이런 표현들. 오케이? 그러면 저기 연산 문제를 잠깐 꺼내봐. 함수의 극한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 함수의 극한. 보이죠? 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우리가 정의를 생각해 보면 7x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7x라는 함수가 있고 그러면 x가 여러분들 맨 뒤에 봐봐. 함수의 극한이 맨 뒤에 이게 순서가 좀 뒤집어졌어. 맨 뒤에서 첫 번째 있어요. 맨 뒤에 첫 번째. 맨 뒤에 보면은 10 몇 번이냐? 맨 뒤에가 번호가 16번이지. 16번 전에가 15번인데 거기 1번이 되어 있다고. 넌 돼 있어? 저기 연산지를 피면은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여기 맨 뒤에 보면 여기가 16이잖아. 16이라 적혀 있잖아. 16이 전이 15인데 1로 돼 있다고. 1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7x라는 함수가 있다는 거죠. 7x라는 함수 이제 그려봐야 돼. 이게 7x.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7x. 1차 직선이니까.
그럼 이때 이제 x가 1에 가까워진다 라는 뜻이야. 그럼 x가 이렇게 1에 가까워지면 1에 대응되는 함수의 값 얼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7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7 이렇게 적는 거지. 여기 봐봐. 3x 더하기 4라는 함수에서 x가 2에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뭐 하면 돼? 여기다 사실 대입하면 돼. 10 이런 식으로. 3번 쭉 한번 해봐. 여기 7번도 그렇고 7번까지 한번 쭉 해봐. 그래서 쭉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사실 여기 주어진 함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함수들로 구성이 돼 있고, x가 3에 가까워질 때 함수의 값은 뭐냐 물어보면 여기다 이제 숫자를 넣어서 값을 얘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값을 우리가 지금 구한 거야. 요게 지금 수렴하는 값을 이제 구해본 거지. 자, 그럼 다시 개념서로 넘어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봤는데, 함수가 예를 들어서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수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제 수렴하는 경우를 조금 보면은, 이 함수가 수렴을 할 때는 우리가 배웠던 함수는 사실 다 이제 수렴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함수를 이렇게 이제 그리면, 이참수 가자. 이렇게 그리면 x가 여기 알파라고 놓으면, 이 알파라는 x의 값에 가까워지는 게 지금 방향이 몇 군데가 있냐면, 알파보다 이렇게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수가 있고요, 알파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알파보다 이렇게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함수의 값도 이렇게 올라가죠. 이 값으로.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에서는 사실 뭐 그냥 이게 뭐 수렴이나 발산 얘기 배웠지만 뭔가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함수가 꼭 이렇게만 생긴 건 아니고 다양하게 이제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에서 말이 끊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함수가 예를 들어 얘가 1인데 얘가 2야.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보게 되면은 x가 1에 가까워질 때 함수의 값 어떻게 되고 있어? 1이라는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1보다 작을 쪽에서 방향에는. 근데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는 함수의 값이 2라는 값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 때랑 오른쪽으로 갈 때랑 값이 어때?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 다가가는 값을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를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를 보시면, 함수에서 x보다 큰 쪽에서, 그러니까 a로 다가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랑 작은 쪽에서 다가갈 때, 그때 그 값을 우리가 수렴하는 값을 좌극한 또는 우극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얘가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 함수를 봤을 때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다르잖아, 이게 방향이. 그래서 봐봐. 1보다 작은 쪽에 가까워질 때는 이렇게 1 마이너스를 우측에 이렇게 적어주면 돼. 1보다 작은 쪽에 가까워질 때 어디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지고. 1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는 거지.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다르면 1에 가까워질 때는 어디에 가까워지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극한이라는 요 값, 요걸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보는데, 이 극한값을 조사를 해야 돼. 극한값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볼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6문제 풀었잖아. 6문제 풀었던 요 값들이 정확히 말하자면 함수값이 아니고
극한 값을 구한 거예요. 이걸 이제 극한 값이라고 하는 거거든. 요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서 구했지. 대입을 해서 구했지만 사실 이거는 극한 값을 구한 거야. 알겠죠? 근데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얘가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극한 값을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정의를 하자면 극한 값이 존재를 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극한 값이 존재한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야. 좌극한에 대한 표현은 알파의 음수 이렇게 나타내고요. 우극한에 대한 표현은 양수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봐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뒤에 넘어가시면 문제가 있을 거야. 여기다 쓰지 마세요. 이건 숙제니까 그냥 쭉 봅니다. 1번. 옳지 않은 걸 고르래. 그럼 여기다가 이제 x가 2로 가니까 이제 우리 여기에 2를 넣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얘 봐봐. 요런 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여기다 무한대를 넣는다 이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림을. 요 함수를 그려봐야 돼. 2차 함수죠. 이렇게 생긴. 꼭점의 좌표가 0,5임. x 이렇게 있잖아. 그럼 x가 점점 커질 때 함수의 값도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죠? 그래서 무한대로 표현하는 거지. 4번 봐봐. 4번도 이제 그려보는 거야. 얘를 그려보면 x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함수를 그리는 거죠. 유리함수 마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그걸 보는 거야 이제.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x축에 가까워지니까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리겠지. 이렇게 그리죠. 이런 식으로. 그럼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이쪽으로 갔을 때 이 함수의 값은 엄청 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가 아니고 양의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함수를 그려놓고 어느 쪽 방향에 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극한에 대한 방향. 봐봐. 0으로 가죠. 근데 0보다 어떤 거? 작은 쪽에서 가는 걸 보는 거야. 이 함수를 보고 0보다 작은 쪽에서 다 간다. 이렇게. 그럼 함수의 값이 어디로 가? 마이너스 1. 그럼 얘 마이너스 1인 거지. 1보다 큰 쪽에서 나갈 때 함수값 어디로 가? 1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래프 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봐봐. 자,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뭐라고? 좌측의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지 극한값 존재하는 거라고. 그럼 봐봐. 여기 1. 1에서 봐, 1. 1에서 1. 여기 1에서 1 지점에서 1에 가까워지는 좌극한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우극한은 0이 되지. 이러면 여기서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x가 2에 가까워질 때 함수의 값 어디로 가? 좌극한. 1로 가지. 이쪽. 2의 우극한. 1로 가지? 똑같이 1로 가. 그러니까 여기는 극한값 존재하는 거지. 대신 여기는 뭐가 없어? 함수의 값이 1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런 식의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은지에 대한 유무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복잡해 보이는 요런 그림이 나와요. 이건 유리함수니까 한번 직접 그려보시고. 자, 이 절대값 있으면은,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절대값 풀어준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얘가 지금 2의 좌극한이잖아. 그럼 2의 좌극한이면 2보다 어때?
살짝 작은 걸 넣는 거야. 그러면 얘 값이 양수가 되니 음수가 되니? 2보다 살짝 작은 걸 넣게 되면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잖아. 그러면은 절대값 풀면서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약분돼서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이렇게 약분해서 이게 아니야. 여기에 상태를 봐야 돼. 양인지 음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거 얘는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1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 방향성이 없어요 지금. 그죠? 그 극한을 값을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면 1의 우극한하고 1의 자극한을 나눠서 봐야 돼. 그럼 얘가 만약에 1보다 살짝 커. 큰 쪽에서 다가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 가우스 값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가우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적혀져 있어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1보다 살짝 큰 지점에서 다가가는 거야. 그러면 1보다 살짝 큰 값을 넣는다고 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뭐 1.1을 넣었어. 그럼 얘보다 크지 않은 정수니까 뭐가 돼?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x가 1의 우극한에 다간다라는 것은 함수의 값은 이제 1로 간다. 이런 얘기고. 1보다 살짝 작으면은 0.9999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0.99999 이런 거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얼마가 돼? 이건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극한 값이 우극한 자극한이 다르니까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의 극한 아까 여기 요 내용을 쭉 볼게요. 봐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극한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뭘 구하라는 거냐? x가 마이너스 4에 다가갈 때 얘 함수의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넣어서 대입해서 풀었죠? 그러니까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따지냐면은 이렇게 함수를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일반적인 다항함수거나 유리함수거나 무리함수면은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지. 얼마야? 마산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극한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x가 마이너스 4에 다가갈 때 함수의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라. 그것은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해보고 9번도 해보고 10번도 하고 10번은 뭐야? 그렇지. 10번은 그냥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함수를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이것도 쭉 동일하죠? 13번도 넣어보고 넘겨서 보면은 쭉 있어요. 21번까지 쭉 풀어봐. 됐죠? 그 다음부터 22번 보시면 이제 봐봐. 우리가 이거 그냥 대입을 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었고 얘 같은 경우는 봐봐. x가 0으로 가게 되면 여기다 이제 0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 0분의 1 이런 계산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이 함수를 그려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x 제곱분의 1이라는 건 이제 배운 적이 없어, 그치? 근데 x 제곱분의 1을 좀 생각을 해보면 x분의 1에 뭐야? x분의 1에 제곱이라고. x 제곱분의 1. 그럼 x분의 1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제곱을 하게 되면은 정의역이 음수인 부분의 값도 똑같이 양수인 부분의 값도 나올 거야. 근데 양수인 부분에 있는 값이 이제 제곱이니까 얘보다 x분의 1보다 굴곡진 정도가 좀 더 급하게 형성이 되겠죠. 근데 개형은 똑같아. 이건 외우세요. 자, y는 x 제곱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대칭, y축 대칭이 되게. 여기 마이너스가 붙여놨잖아. 마이너스 붙였다는 거는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극한을 알 수가 있어. 0으로 가지. 그럼 0으로 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는 게 또 방향이 두 개야. 근데 두 군데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매우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돼? 극한을 조사하라. 그럼 이거 발산이야, 발산. 그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돼요.
발산하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적어놓자. 발산이라는 건 극한값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얘도 조세. 4제곱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4제곱도 이렇게 생긴 거 있죠. 0으로 간다? 발산하지. 양의 무한대로. 얘는 어떻게 돼? 뒤집어진 거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음의 무한대로 발사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 이렇게 그려지니까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함수의 값은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x축을 향해 가잖아. 그러니까 뭐야? 0으로 수렴하는 거지.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죠. 얘도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3 보시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양의 무한대로 간대.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이쪽으로 갈 때 함수의 값은 어디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다. 27번은 점근선이 4 그리고 이제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x가 간다. 양의 무한대로. 그럼 함수의 값은 얼마로 가고 있어? 4로 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4로 가는 거지.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요렇게 그려지죠? 음의 무한대로 간대. 음의 무한대로 가면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4.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여러 번 해보다 보면 사실 이게 무슨 표현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거 어떻게 된다고? 이거 어떻게 돼? 0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 전까지는 여기를 다 가는 요 형태를 여기다가 대입을 했죠. 그래서 빡빡빡 빨리빨리 찾았잖아. 근데 얘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무슨 꼴이 되냐면은 무한대분의 1 꼴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요 계산의 연산을 조금 숙지하면 그래프 안 그려도 바로 극한값을 알 수가 있어요. 무한대분의 1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뭘 뜻하는 거냐면은 0을 말하는 거야. 0.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이라는 건 실제로 0은 아니야. 정확히 0은 아닌데 0이라는 값에 수렴한다 라는 표현이거든. 알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0분의 1 그러니까 x분의 1인데 x가 0으로 가. 그럼 0분의 1 꼴이잖아. 0분의 1 꼴이면 봐봐. 이것도 그림을 봐봐. 이 상태거든. 0에 가까워진데 함수값 어떻게 되고 있어? 엄청 커지죠? 요거는 우리가 무한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여기 숫자가 꼭 1이 아니어도 무한대분의 500 이런 꼴이어도 얘는 0인 거야. 0분의 뭐 4000 이래도 얘는 이제 무한대 꼴이 되는 거지. 무한대 앞에서는 정해진 이 숫자는 의미가 없어져. 한없이 작은 수가 돼버린다고.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의 계산을 우리가 좀 이걸 숙지하면은 그래프 그리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그림을 그려야 돼. 원래는 그림을 그리는데 음의 무한대로 가는 데지. 그럼 얘가 음의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야? 0이지 그냥 이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5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도 뭐겠어? 아니지. 이건 얘가 지금 뭘로 가는 거야? 얘가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분모만 봐봐. 분모만.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헷갈리나? 그림을 그려 그냥 이렇게. 이 그래프 푼 거잖아.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함수의 값 엄청 커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5라는 꼴인 거야 이게. 이거 뭐라고? 0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처음에는 이용해서 보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우리가 이걸 대입해서 본다. 그 빠르게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 사실 이거 뭐냐, 이거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가지고 1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긴 거네. 이렇게 생긴 거네.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간대.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함수의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마이너스 1로 간다. 근데 여기다가 음의 무한대를 넣었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무한대분의 1꼴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꼴도 0이고 음의 무한대분의 1꼴도 0이에요. 그래서 얘 0으로 갈 거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34번 이런 거는 그래프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직선이죠. x가 무한대로 가면 함수의 값도 무한대로 가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무한대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4 곱하기 무한대에다가 1을 더한 건데 4에다 무한대를 더하면은 무한대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표현은 숫자가 아니야, 얘들아. 우리가 이제 무한대라는 이 기호에 대해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를 했더니 이무한대다가 이게 아니야. 이런 계산이 아니야. 이거는 엄청 큰 거랑 엄청 큰 거를 더하면 어떻게 돼? 엄청 크겠지. 엄청 크겠지. 그러니까 엄청 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냥. 엄청 큰 거에다가 뭐 C 곱했어. 그거 어떻게 돼? 엄청 크겠지. 근데 이 C가 이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양수를 곱하면 양의 무한대가 되고 음수를 곱하면 음의 무한대가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무한대분의 1 이건 뭐라고? 0. 0분의 1 이건 뭐라고? 무한대. 이런 표현이 된다. 알겠죠? 이런 표현에 대한 극한의 값들이 이거는 존재할 수 있는 경우고 이거는 이제 발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다 0을 넣었다는 건 아니고 지금 0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상태일 때를 뜻하는 거야. 전부 다 이제 증명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39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넘어가시면 여기도 또 나옵니다. 여기도.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그릴 수 있는 함수가 나오니까 조사해 볼 수 있죠. 뭐 수렴하냐 발산하냐 위로 블록하죠. 이렇게 생긴 건데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도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대입에 대한 형태로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9 무한대 꼴인 거잖아. 그게 어떻게 되겠어? 이 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여기 그냥 흡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의 무한대에다가 더하거나 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극한의 값을 우리가 그래프를 아니까 편한 것도 있지만 대입을 통해서 그냥 어디로 발산하는지 극한 뭐 조사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고 46번 보시면 그림 봅니다. 이제 조사하래. 뭘 조사하래? fx의 값을 조사할 건데 극한의 값. 이 모양을 봐봐.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지? 마이너스 2로 가까워질 때를 보라는 거야. 근데 이 오른쪽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는 방향을 지금 정해준 거죠.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자극한 바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값에 가까워지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냐? 얼마에 가까워져? 마이너스 4에 가까워지죠. 이렇게. 근데 이걸 알아야 돼. 봐봐. 우리가 뭘 알아야 돼? 나중에 이제 합성함수 이제 할 건데 마이너스 4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4에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 4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어.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어.
큰 쪽이 더 가까워지지. 엄밀하게 말하자면 얘는 마이너스 4의 우극한 이렇게 보는 거야. 함수의 값에서도 방향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나중에 써먹을 건데, 요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알아주세요. 얘도 봐봐. 1의 좌, 1의 좌, 1의 좌. 1의 좌니까 여기로 가죠? 그럼 얼마로 가요? 마3으로 가죠? 마3보다 근데 큰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어,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어. 큰 쪽이니까 얘는 마3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다시. 마이너스 1의 좌, 마이너스 1의 좌.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어. 함수의 값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4. 근데 4로 가는데 4로 가는 방향이 4보다 작은 쪽에서 4로 올라가지. 그럼 뭐야? 4의 좌 이렇게 보는 거지. 마이너스 1의 우. 마이너스 1의 우 이렇게 하죠? 그럼 0으로 가고 있죠? 그럼 뭐가 돼? 0의 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사실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써도 돼. 근데 우리가 그 이후의 문제 상황을 좀 보려고 여기다 여기까지 좀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1의 우. 1의 우면 0의 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0우 0의 우. 그러면 함수의 값은 여기 따라가죠. 마이너스 1로 가지? 마이너스 1 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이제 다항 함수가 아닌 형태들에 대한 극한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이때는 그냥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사실 전부 다 우리가 배웠던 함수죠. 끊김이 없는 함수잖아. 그런 경우는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집어넣으면 안 돼. 얘를 그려봐야 돼.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그리냐? 절대값이 있죠? 그럼 나눠야지. x가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랑 0일 때는 넣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분모가 그럼 0이 돼버리니까 안 돼. 정의가 안 돼. 그래서 x가 0보다 작으면 함수는 2x분의 x가 나올 때 뭐 붙여 나와?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x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오니까 2분의 1인 거지. 그럼 요거를 이제 토대로 우리가 함수를 그리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0보다 클 때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여기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요런 함수인 거야. 근데 지금 뭘 물어봤어? 0의 좌극한일 때 값이 뭐냐? 0으로 가까워지는데 0보다 왼쪽에 더 가까워질 때는 함수의 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는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까워지잖아. 그러니까 x가 0의 좌로 갈 때 2x분의 절대값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가까워지는데 이때는 방향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둘 다 해당이 안 되죠.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까워진 거가 이때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 방향이 없이 풀마 방향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수함수로 될 때는 위에서 떨어지냐 아래에서 올라가냐가 없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로 보면 돼.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예. 이게 뭘까?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이것도? 이것도 그리면은 사실,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1인 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극한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보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 이제 0의 좌를 알았다면, 일부만 빼가지고, 어차피 둘 중에 뭐겠어, 0의 좌면은. 위에 아래야. 위인 거잖아. 그러니까 0의 좌면 위인 거잖아. 마이너스 붙여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이런 식으로도 바로 알 수가 있겠지.
54번 해보고 마이너스 5분의 1. 55번 4의 우 4의 좌. 4의 우는 뭐가 돼 이거? x가 4보다 작을 때랑 x가 4보다 클 때랑 나눠서 봐야 돼. x가 4보다 작으면 이거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뭐야? 마일. 4보다 크면 1. 그럼 4의 우극하는 1. 4의 좌극하는 마일. 계산하는 거죠. 2. 이런 식으로. 오케이? 56, 97 해보시고 58, 59, 60은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약간 조금 걸쳐있는 개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풀어야 돼.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건데 대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지금 위에 과 같은 경우는 좀 나눠서 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 극한하고 그냥 함수의 값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 본 거야. x-1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리고 gx라는 함수는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이 두 함수를 놓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두 함수를 놓고 보면은 fx는 지금 1차 함수고 gx는 유리 함수인데 이 gx 부분의 함수를 좀 정리를 하면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x-1하고 똑같아져. 모양이 단 x가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 함수인 거야. gx는. 그럼 fx 같은 경우에는 x-1이라는 함수 마이너스 1 잡아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돼요. 그죠? 근데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gx도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값에서는 함수가 어때? 정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 여기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만약에 마이너스 1에 요 모양에서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그래프 딱 그려봤을 때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은 뭐가 나요?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얼마예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요 분모가 뭐로 가? 0으로 빠지니까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넣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봐봐. 마이너스 1이 우좌잖아. 지금 얘가 지금 0으로 간단 말이야. 정리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도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로 나눌 거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얘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를 붙여 나올 거고 분자는 뭐 할 수 있냐면 인수분해 할 수 있죠.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약분 처리하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진다를 보는 거예요. 얼마가 돼요? 6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가고 약분 처리하고 그대로 나가는 거죠. x 마이너스 5. 근데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디로 가? 마이너스 6으로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우극하는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의 좌극하는 6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얘도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 거다 사실. 근데 이제 약분 처리해서 넣어야 된다라는 거. 63까지 한번 쭉 해봐.
11번은 극한값 조사라고 하면은 1에서의 값을 조사할 거니까 좌우를 살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x가 1보다 양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 그리고 x가 1의 좌극한일 때 나눠서 봐야 되겠죠? 그럼 또 얘 함수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나와 얘가? 분모가 그대로 나오죠? 분자는 인수분해지. 2, 1, 3 하나, 여기가 2, 3이니까 마풀 이렇게 되겠네. 2x 더하기 3하고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냐? 5가 되고, 1보다 작을 때는 분모가 나올 때 뭐 붙여 나와?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죠. 약분해서 쓰면 뭐 나와? 마이너스 5가 나오지. 그럼 얘는 1의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다르지? 그럼 극한값은 없다. 극한값 없는 거야.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존재합니다. 알겠죠? 62, 63도 마찬가지예요. 자, 넘어가서 이 극한값 조사하는 거를 봤고, 이제 극한값 조사를 하기 앞서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이 그래프를 그려서 한다. 근본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그래프를 계속 많이 그리다 보면 어쨌든 극한값을 구하는 그 과정의 계산이 일반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 일반화되어 있는 형태, 바로 극한값의 계산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그래프를 그려서 봤죠? 근데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전제하에, 그럼 이게 이제 존재한다 라는 이제 표현이야. 똑같이 x의 값이 똑같은 값을 향해 갈 때 존재하게 되면 이 네 가지의 성질을 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극한값 길이가 더하기 빼기가 된다. 실수를 곱하면은 그 극한값의 실수를 곱하면 되고, 극한값 두 개, 함수 두 개를 곱한 상태에서 극한을 물어보면은 각각의 극한값을 곱하면 되는 거고, 나누기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칙 연산이 다 가능해져. 대신에 이제 나눌 때는 뭐가 되면 안 되냐면 0이 되면 안 돼요, 분모가. 요것만 좀 챙겨주시면 이 성질에 의해서 연산이 됩니다. 대신에 똑같은 x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 1로 가는데 얘는 2로 간다. 근데 막 이걸 쓸 수 없어. 똑같이 1로 갈 때, 요럴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본다면, 여러분들 다시 여기 연산지 극한값에 이제 맨 앞으로 가셔야 돼요. 이제 계산 맨 앞으로 가시면 이제 요런 계산들을 할 때, 여기 이제 3으로 가니까 여기다가 이제 3 마이너스 3을 곱했죠? 그러면 3호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 3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네 가지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여기 내용의 계산을 쭉 해주시면 돼요. 더하기도 보시면은 여기 확인하고 2로 가는 거 동일하게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변형을 준 거면은 이게 빼기도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5고 얘는 4니까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된다. 곱하기 되면 이제 거듭제곱도 싹 다 되는 거고. 18번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 됐죠?
이렇게 이제 성질을 이용할 수 있고요. 다시 여기 개념 부분으로 좀 넘어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한값에 대한 이제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렇게 네 가지 성질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여러 가지 꼴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극한값의 계산에서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하면은 뭐라 그랬어? 무한대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랬고, 무한대랑 양수를 곱하면 양의 무한대, 음수를 곱하면 음의 무한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무조건 0으로 떨어지고, 그지? 이 풀마 다 붙어도 마찬가지죠. 요런 정도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얼추 이제 알았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알았는데, 다른 형태가 또 있단 말이지. 0분의 0꼴 요런 경우도 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등등 요런 식의 꼴의 형태로 떨어지면은 이때는 우리가 뭐 계산으로 바로 다이렉트 얘가 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경우를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부르거든. 부정형. 정해지지 않은 형태. 우리는 요 부분에 대한 극한의 값을 구하는 거를 여기서 계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단번에 이제 극한 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로 나눠서 보는데, 그렇지 않은 형태는 이제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 일단 극한의 모양이 주어줄 거야. 이거 주어지면은 얘가 어떤 꼴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0분의 0꼴이다 라고 하면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거는 이제 차수로 비교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문제 풀면서 이제 볼게. 연산서 다시 와봐. 아까 엇비슷하게 했던 것 중에 있었던 건데, 자, 이런 거 봐봐. 0으로 가잖아.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간단 말이야.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얘가 0분의 0꼴인 거야. 그럼 요때는 얘랑 뭐가 돼? 약분이 되는 게 딱 보이죠? 약분 해놓고 찾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x로 나누면 x 더하기 8인 거지, 얘는 그냥. 그래서 극한값 구하면 8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다. 약분한다. 그 다음 대입. 20번. 여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0분의 0꼴은) 인수분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28번 보세요. 28번 넘어가서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인지 일단 확인을 해. 0분의 0꼴이 아닌데 인수분해 막 하려면 안 돼요. 0분의 0꼴일 때만 하는 거야. 그럼 얘를 보면은 여기다가 루트 x 더하기 3을 이렇게 곱해주면, 그러면 이제 분자는 x-9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약분 되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다 9 넣으면은 루트 9니까 3이잖아. 6분의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화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화를 하고 나면 약분이 돼, 자연스럽게.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거는 얘가 0분의 0꼴인지를 무조건 먼저 확인을 하라고. 그 유리화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 계산을 여러분들 하시고 쭉쭉 40번 봐봐야지.
여기까지는 이제 0분의 0 꼴이에요, 다. 근데 이 40번은 무한대를 들어가면 얘가 어떻게 되냐? 무한대 가면은 무한대잖아. 얘 어떻게 돼? 얘도 무한대인 거야. 이게 바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을 푸는 방법은 분모 있죠. 분모를 기준으로 분모에서 무한대가 되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렇잖아. 가장 큰 차수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누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서 2 더하기 x제곱분의 3분의 x분의 3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러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이제 보내.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앞에서는 풀었잖아.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지. 그러면 2 더하기 0분의 0이 되는 거야. 얼마야? 0이 되는 거지. 이거 이제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극한 값을 구한 거고. 오케이? 이해되니? 극한의 이제 개념으로 보면은 봐봐. 분모도 무한대로 분자도 무한대로 가긴 하는데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죠. 빠르다는 게 여긴 제곱이니까. 그럼 이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랑 분자의 차이가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모가 엄청 큰 것분에 분자가 요만큼 있으면 분모가 엄청 커지면 얘는 결국엔 어떻게 돼? 0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둘 다 무한대긴 한데 그 무한대 그 정도가 좀 다른 거지. 분모가 훨씬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크잖아? 그러면 0으로 얘는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다. 그 증명은 요 계산에 의해서 다 나와. 그래서 분모랑 분자의 차수를 봤을 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 그럼 뭐라고? 0이 된다. 41번. 차수를 봐. 0이죠? 42번도 0이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근데 이제 46번 보세요. 여기 건너뛰기 46번으로 갈게. 얘는 어때?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똑같잖아. 요럴 때는 아까 얘기했던 x제곱 분모에서 극한이 그 발산하게 되는 원인인 x제곱으로 똑같이 나눠봐. 나누면 2 더하기 x제곱분의 3분의 4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 0 떨어지고 얘도 0 떨어지고 얘도 0 떨어지죠? 그럼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4가 되네. 얼마? 2가 되는 거야. 그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뭐 분의 뭘 쓰는 거냐면은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분의 개수를 쓰는 거예요. 같은 동일한 차수일 때. 그래서 2분의 4. 오케이? 그럼 47 뭐야? 3분의 2. 48? 1분의 5. 그러니까 차수가 어떨 때? 같을 때. 같을 때는 개수분의 개수 쓰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여기 문제는 지금 없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는데 x 더하기 2분의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지금 분모랑 분자의 차수 중에 누가 더 커? 분자의 차수가 더 크죠?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0? 무한대가 되는 거지. 왜냐면 얘 위에 무한대로 가잖아. 얘도 무한대로 가는 꼴이죠? 근데 분자가 훨씬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엄청 커지는 거야, 계속.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x로 이렇게 나눠주면
1 더하기 x분의 2분의 2 이게 2x가 되는 거지. 3 더하기 x분의 5. 그래서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발산하게 되는 거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이제 개념서 보시면 그냥 여기 위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냥 여기. 요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 정의된 내용이 그래서 그래요.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랑 비교를 하면 분자의 차수가 더 클 때랑 분모의 차수가 클 때랑 같을 때랑 나눠서 볼 수 있다. 분모의 차수가 크면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하고 차수가 같으면은 개수분의 개수가 되고 분자의 차수가 크면 발산한다. 이렇게. 알겠죠? 부정형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본 거야. 그러면은 이제 무한대분의 부정형 나머지 것들도 이제 있겠죠. 나머지 거를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 앞에 조금 넘어와서 지금 부정형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전부 다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만 보기로 한 건데 이 43번 보시면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죠. 이렇게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좀 달라. 그래서 x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갔을 때 이걸 그냥 3분의 4라고 하시면 안 돼요. 3분의 4긴 한데 답이 3분의 4로 바로 보지 말고 여기가 지금 모양이 다르다고. 이게 3분의 4로 보려면은 여기가 x가 뭘로 가야 된다고? 무한대로 가야 돼. 양의 무한대로 갈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치환을 할 거야. 치환.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어. 그럼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t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바뀌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t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3t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4t 빼기 5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개수분의 개수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3분의 4. 여기는 사실 답이 똑같아. 근데 이게 항상 똑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요 치환을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쭉 풀면 되고 52번 봐. 52번. 이것도 이제 헷갈리는 게 봐.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무슨 꼴인지 확인한다. 뭔 꼴이야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걸 확인했으면 이제 차수를 비교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무리하게 이거 유리화 하려고 하지 말라고. 무조건 루트만 봤다고 무리화를 하는 게 아니야.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확인됐으면 그 다음에 연산으로 넘어가야 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걸 확인했으니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차수를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누면 안 돼요. x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루트 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분모에서 이제 발산하게 되는 원인은 루트 x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x로 나누는 거지. x로 이렇게. 그럼 x가 무한대로 가서 이 x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x제곱. x제곱이니까 이렇게 루트 안에 있는 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는. 그러면 이제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이게 얼마야? 2로 수렴하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걸 확인해서. 마찬가지야 이것도.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x로 나누면 돼. 이렇게 x로. 그러면 리미트 x 무한대로 가서 1 더하기 x분의 3분의 1 빼기 x분의 5의 루트 더하기 x분의 2다. 그래서 0, 0, 0이니까 얘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658번. 이런 거 이제 볼 때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이걸 x로도 바로 나누면 안 돼. 왜냐면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그럼 뭐 하라고? 치환해라. x를 마이너스 t로 놓고 리미트. 그럼 t가 무한대로 가고 x 자리에 마이너스 t 넣고 마이너스 t 넣으니까 루트에 4t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t로 나누는 거지. t로 나누면 여기 t 여기 t로 나누면 t가 무한대로 가서 마이너스 1분의 루트에 4 더하기 t 제곱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0으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다르지 아까랑. 그지?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양의 무한대로 무조건 이제 전환한 다음에 가야 돼. 알겠니? 61번도 여기 봐봐. 음의 무한대로 간다. x를 마이너스 t로 잡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면 루트 4t 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3 더하기 t분의 루트 t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는 잘 봐라. 야, 얘들아, 봐봐. 이걸 이렇게 바꿨잖아. 바꿔놓고 확인을 하면 얘 어디로 가? 분모. 분모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잖아. 분자는 어디로 가? 여기 무한대로 가고 여기도 무한대로 가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제 무한대긴 한데. 아니다. 여기까지 괜찮다. 차수가 다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나눠주는 거지, 똑같이. t로. 루트 4 더 빼기 t분의 1 더하기 t 제곱분의 3 더하기 1분의 루트 1 더하기 t 제곱분의 3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이제 0으로 가는 거예요. 0, 0, 0으로 가니까 루트 4. 루트 4야 4가 아니야. 2 더하기 1분의 1 빼기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바꿔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63번까지 한 거니까 63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하고 그러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숙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우리 개념 부분 이제 넘어가면은 여기 개념에 해당되는 유형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풀어오시면 돼요. 몇 번까지 풀어야 되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까지 했으니까 12번까지 풀어야 돼요. (12번까지) 12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게 이제 유형 문제 풀이가 됩니다. 12번 잠깐 봐봐. 12번.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를 확인을 하고 여기서 어떠한 극한의 값이 결정되는 모양을 하나 알려주면 이 알파로 결정되는 이 모양 자체를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줘야 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알파잖아. 그럼 지금 여기가 지금 x로 나눴을 때 알파잖아. 그러니까 x로 나눴을 때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로 나누면은 2 빼기 x분의 fx분의 2x 3x 더하기 x분의 4f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제 얼마로 가냐면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잖아.
아직 덜 바꾼 거니까 여기를 한 번 더 x제곱으로 나눠. x로 또 나눠. 한 번 더 나눠. 그럼 여기 x로 나누면 2 마이너스 x제곱분의 fx 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4fx가 되는 건데 얘가 이제 얼마로 가? 0으로 가겠지. 얘도 이제 0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서 극한값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알파로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x제곱분의 fx는 0으로 수렴한다. 이 개념을 여기다 이제 적용을 시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12번까지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산 문제를 풀고 초점을 받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